정말 어제 충격적인 네. 녹취가 풀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녹취에 제가 어제 들려드렸는데 네. 뒷부분이 좀 작게 들렸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래도 김영선 해줘라 그랬는데 당에서 이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명태균과 김건희와 윤석열의 관계가 어떤가. 네. 이게 더 중요해요. 자, 지금부터 그 부분 음성 보정을 해가지고 제대로 들려드립니다. 큐!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이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앉혀 뭐 앉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씨발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의뢰 있지 않겠습니다 해도 알았어 내가 됐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래서 전화 끊은 거야. 기자님, 네. 이 나라가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명태균 씨 그 녹취록 있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풀린 게 제가 알기로 한 60개 정도 되는데 예. 그 중에 50개 정도를 제가 그냥 혼자 쭉 정리를 해봤어요. 들으면서. 근데 들으면 분명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정말 분명하게 좀 사람을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인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기한테 의뢰하는 그 의원들한테 가만히 있어라.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근데 그게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멘트거든요. 맞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천을 받든 뭘 하든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을 옥죄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정확하게 놀아난 게 김영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 김영선을 굉장히 도와주고 싶어 했었는데 그렇죠. 나중에 다 손절한 이유가 계속 김영선은 거기 소나기에서 못 벗어나니까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자기 양심을 가지고 다 이제 공개를 한 거죠. 예. 네. 지금 현재 윤석열도 사실 그렇게 김영선 꼬라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저는 두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야. 저는 이게 너무너무 이제 그 가스라이팅하는 사람과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가 날까를 궁금해한 적이 있거든요. 예.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합작을 했을 네. 때 한 사람을 완전히 보십시오. 공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의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을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 요게 지금 대통령으로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이 명태균의 해설로 확인하신 건데 지 마누라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씨발 이로 만쳐라 저로 만쳐라 그러니까 그거 안 쳐주고 있는 놈이 지금 까먹은 거야. 그래서 그것을 마누라한테 혼나고 나서 네. 내가 이렇게 했어 됐지? 하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김영선을 하라고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김건희한테 다시 전화가 와서 윤상현이한테 전화했다. 걱정하지 말고 보안 지키면서 내일 취임식에 와라.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 녹취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 예. 그러니까 어떤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예. 여기에 국정농단이 분명히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것과 김건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다라는 게 분명하게 들어가 있고 네. 그러면서 무속에 의존하는 그 김건희가 자기와 코드가 맞는 명태균을 선생님으로 모시면서 이게 계속해서 뭔가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이 또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그렇게 더 계속 강력하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똥망진창이죠 지금. 똥망진창입니다. 네. 한마디로. 네, 똥망진창입니다. 이거에 글로 그걸 풀어놓은 거예요. 이 내용을 글로 풀어놨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걸 지금 총선 개입 국정농단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혀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실에 해명한 걸 보십시오.
당시 윤석열 당선인이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네요. 저게 거짓말이죠. 아니 김건희가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은 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또 저 말꼬리 잡고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야? 윤석열은 받은 적 없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윤석열은 받은 바 없고 김건희가 받았지 않습니까? 교묘하네. 예. 그리고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와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다. 이게 진짜 비겁한 발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준석한테 책임 떠넘기고 윤상현한테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하는 거죠. 윤상현 배알이 있으면은 들이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준석은 진짜 네가 더 나빠 이 쉐리야. 둘째, 당시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 공천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의 경우 김영수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습니다. 야, 진짜 코미디도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저질 코미디입니다, 정말. 자, 셋째. 이게 제일 웃겨요, 저는. 당시 윤 당선인과 명태균 씨가 통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 씨가 김영순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얘기한 것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님? 그래서 그 손바닥을 하늘을 가려도 유분수가 있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진짜. 그게 저는 오히려 이게 자백이라고 보고요. 그렇죠. 네. 자, 녹취 나오면 조작이라더니 육성 공개되자 인정이다. JTBC가 아주 자백이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애둘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타임에 승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이상민 씨. 네. 저도 이거 보고 빵 터졌습니다. 이번 목줄 제 목소리 아닙니다. 문의 그만하세요. 이렇게 이상민 씨가 사실 이상민 씨한테 몇 가지 팁을 갖다가 받고 제가 이제 윤석열 목소리를 연습하고 있어요. 그게 되게 잘하네요. 예, 이상민 씨 대단한 친구예요. 이 음성 그러니까 모사에 있어서는 네. 성대 모사에 있어서는 아주 이상민 약간 씨 그 대단한 성대가 눌린 듯한 목소리. 그렇죠. 눌린 듯한 목소리 그리고 약간 코를 먹어야 돼요. 네네네. 그렇게 하면서 술을 먹은 거 아니고 코를. 술 먹은 것처럼 코를 먹으면 된다. 그리고 나는 이분만큼 잘하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우리 김성수 TV가 스타로 만들어진 전원규 변호사. 전원규 변호사한테도 전화가 엄청 왔을 것 같은데 전화를 못 받고 있어요 지금. 그 정도로 전화가 온 거 아닐까. 네가 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전화가 온 거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법적 문제가 없다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왜 없습니다. 너님이 당시에 박근혜를 징역 2년 때렸던 게 이거보다 훨씬 못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때 박근혜는 누굴 하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국정원 돈으로.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갖다가 공유한 걸로 공천 개입을 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그냥 우리 열린우리당이 좀 이번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거 말 하나 갖고 한마디로, 탄핵이 됐어요. 네. 탄핵까지 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국민을 불안에 넣고 있잖아요. 그 전쟁 그렇죠. 위기로 계속 몰아넣고 있잖아요. 좀 이렇게 못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공천 개입을 완벽히 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와요. 신용한 당시 윤석열 캠프의 정책조정실장이었어요. 그 정도면 거의 오른팔이었다고 봐야죠. 근데 이분이 총선 개입, 공천 개입 했다고 증언하고 있고 특히 원희룡의 종로 보궐 출마를 김 여사가 반대해서 그래서 무산됐다는 소문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진짜 더 놀라운 게 김 여사가 그 원희룡 부인한테 나를 보좌해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절했다고. 네. 그래서 김 여사를 무시하면 날아가는 거였어요. 지금. 근데 무시도 아니고 자기가 일이 있고 이래서 죄송합니다. 그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네가 날 무시해? 진짜. 지금 김건희도 사실 김건희 왕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윤석열 정권이 무너져 내리면서 김건희 왕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김건희는 무너져 내리는 게 또 하나 있다면서요. 페이스.
아 죄송합니다. 못 들은 분을 위해서 좀 키워서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좀 키워주세요. 물어보셔서 저도 모르게 대답했네요. 네, 하나, 둘, 셋. 네, 페이스가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지금 검찰은 뒤늦게 명태균 자택을 추가 압수수색합니다. 이거는 그냥 명태균을 협박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구속을 해. 구속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구속되면 다 터뜨려. 육성을 다 틀어버리겠다. 그래서 구속을 못하고 있어요. 아, 이게 진짜 나라가 개판입니다. 지금 권력은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있고요. 명태균이 최고 권력자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사실은 신뢰가 근데 사실 좀 없어요. 예. 그렇죠? 그 핸드폰 아직도 그렇죠. 못하고 핸드폰도 있잖아요. 제대로 확보 못했잖아요. 예. 핸드폰은 부친 묘소에 4대나 되는데 부친 묘소에 묻어놨대요. 근데 그 검찰에서 얘기하기로는 예, 화장했다. 화장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묘소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그거 갖고 지금 뭐 진실 공방할 때가 아닙니다. 검찰은 지금 왜 9개월 동안이나 제대로 수사를 안 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휴대폰을 뺏어 갔다가 포렌식하고 그날로 돌려줬어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나머지 휴대폰들은 왜 확보를 안 하고 있는지, 밥값 좀 2만 원 더 냈다고 해가지고 199군데를 갖다가 압수수색하던 그 결기는 어디 갔는지. 그러니까 사실 명태균 씨가 오히려 강혜경 씨처럼 예. 다 이렇게 내놓고 그러면은 사실 공익제보자가 그래도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계속 간 보면서 그러면은 사실은 죄명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협박죄, 무슨 죄 계속 늘어날 수 있거든요. 자, 짧게 광고부터 보시고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명태균 대폭발, 명태균 대폭발에 대해서 우리 진단하고 지금 이 올바른 정보 보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쓸만한 가치 쓸모있는 쇼핑 쓸스토어에 또 신박한 제품이 들어왔습니다. 마일드 스테비아 커피 믹스. 커피 믹스 꼭 하루에 한 잔씩은 그래도 먹어야 된다라는 분들 있잖아요. 저요. 원두 커피보다 또 가끔은 이렇게 달달한 커피 믹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달달함 뒤에는 공포가 도사리고 있죠. 살찌면 어떡해. 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칼로리, 이 칼로리는 지구를 갖다가 한 바퀴 반 돌아도 뱃살에 농축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테비아 커피 믹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테비아는 칼로리 제로, 당이 제로, 칼로리가 제로. 그리고 스테비아로 단맛을 내지만 커피 믹스 본연의 맛은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국내산 무지방 우유가 첨가돼서 콜레스테롤 걱정도 제로로 만들어주는 스테비아 커피 믹스. 이왕 커피 믹스를 드시려면 이게 좋습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커피 믹스가 너무 싸요. 100봉지 한 통 판매 가격이 28,900원밖에 안 해. 너무나 지금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 진짜 그렇게 달달해요? 맛있어요. 제가 이 스테비아 커피 검색해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카페인이 없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예. 카페인은 있습니다. 네. 카페인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각성 효과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천연 감미료 설탕 대체제로 글로벌 트렌드인 스테비아,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그런 천연 감미료입니다. 스테비아 커피 여러분 쓸스토어에서 저렴하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왜 얘기해? 하지 말라니까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왜 그래요? 본인 대통령입니까? 내가 지시받았다 이제 못안 내려왔다 했잖아. 본인 그러면 김건희한테 얘기하시오 그러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2번이나 전화 왔어요. 2번이나 정리해달라고. 김건희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육선을 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해야. 어디 붙어야 먹고 산다고 내가 얘기해도. 내가 그러면 그 앉아갖고 그 저 언론사 해갖고 요리조리 해갖고 예? 언론사 장사해 못 가야. 예? 그럼 김건희하고 대통령이 내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장사라는 얘기가 아니야. 하지 마이소. 모르는 건 하지 말라니까요. 안전한 거는 본인이 안전하게 하이소 제발. 본인이 왜 판단합니까? 오야가 위에서 쏘락하면 쏘야지. 본인이 오야입니까? 본인 그 김건희한테 가서 김건희한테 뭘 말이나 똑바로 해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진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본인 거 다 윤석열이랑 온천해서 윤석열이 뭐라 할줄 압니까 나한테? 시키면 왜 시킨 대로 안 합니까 자꾸? 본인 생각이 왜 필요해요? 이렇게 답답하게 정치를 진짜 누가 오다를 준단 말입니까 오야가? 내가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하이소 그냥. 내가 지금 지금 여론조사 장사합니까? 내 여론조사 해갖고 돈 10원이나 남기는 거 봤어요. 그 벌은 못 주고 그냥. 진짜. 내가 그러면 그 앉아갖고 그 저 여론차 해갖고 요리조리 해갖고 예? 언론사 장사해 못 가요. 예? 그럼 김건희하고 대통령이 내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나도 하기 싫어요 지금. 그래 해야 대표님도 공천 받고 다른 사람도 하고. 내가 대통령한테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됐는데 당신은 정권 교체해서 여론이 적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그래 하소 이래 할까요? 김영선이가 이래 하라는데 아직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 오야가 쏘라 하면 쏴야죠. 청와대에서 계속 가니까 청와대에서 예? 지역 조사하는 거 ARS 돌리는 거 그거 받아야지. 내가 이문을 남거나 돈을 벌거나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대표님하고는 아무도 공천 못 받아요. 오로지 대통령하고 사모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어야 그래야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장사 잘하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김건희한테 윤석열한테 돈 받은 거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가서 김영수에 공천 달라고 하고 저 공천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예? 사람 족보도 모르는 것이 앉아가지고. 서울에 지금 사무실 언론사 누가 그 사람을 쓰고 누가 그걸 운영한단 말이야. 밤에 괜히 열받고 그러는데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겠다. 본인 육선되고 아무 내하고 인연 끊고 그냥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아까 우리 권정 기자님께서 네. 정확하게 그 정리해 놓으신 그야말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김영선은 지금 거의 울기 직전이에요. 5선 의원입니다 지금. 이게 2022년 6월경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5선 의원을 이런 식으로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잡아요. 네. 잡아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김건희가 오야다. 오야라는 전문 용어는 주인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김건희가 권력을 잡고 있는데 왜 네가 생각을 하느냐. 김건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과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까 궁금했다 그랬잖아요. 네. 서로를 정확하게 이용해요. 알고 서로 이용하는구나. 서로 이용합니다. 네. 이게 바로 그 사이비 교주와 네. 사이비 교주를 모시는 사람들의 관계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보면은 뭐 김영선 씨가 강혜경 씨랑 나눈 녹취 보면 그러니까 김영선한테 명태균이 계속 뭔가 돈을 네가 대야 될 거죠. 왜냐면 네가 내 덕에 공천 받았고 했으니까 계속 내야 될 것처럼 하니까 그 김영선은 계속 뭔가 자기가 돈을 마련하려고 계속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계속 현금으로,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걸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현금으로 뭔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임필순 그러니까- 씨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현금으로만 계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뭔가 계좌나 이런 걸 털어도 잘 안 나올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 녹취를 기반으로 해서 검찰이 얼마나 정확하게 수사할지 사실 그게 되게 의문이고 네. 네 명태균 씨의 휴대폰 확보가 진짜 지금 시급하지 않나. 근데 여기에 그럼요. 있어서 검찰은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는 진짜 물음표가 찍힙니다. 이 권력을 김건희가 잡고 있고 김건희가 총선 개입을 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명태균의 그 수많은 녹취에서 다 확인이 돼버린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김건희라고 하는 권력, 괴물을 만들기 위해서 명태균이 어떤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리포액트와 그 워치독의 단독입니다. 이거 진짜 소중한 기사예요. 리포액트 민들레 그리고 굿모닝 굿모닝 중청에 정말 워치독을 기자 3명이, 만들었는데 워치독을 만들었죠. 이거 엄청난 분석이에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걸 제일 먼저 탐사 보도 기자라고 한다면 이런 걸 제일 먼저 했어야 네. 되는 거예요. 명태균에게 당원 자료가 이제 건네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갖고 이준석이 어떻게 물타기를 했습니까? 그거 별거 안심번호기 아니다. 때문에 의미 없다. 그걸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공개해도 상관없다.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안심번호에 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지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성향, 정치 성향이- 성향이며 예. 이런 게 다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지 예. 생각이나 이런 게 다 들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다 여론 조작을 하는 거죠. 막말로 윤석열 지지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을 몇 명 더 집어넣으면은 이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기사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 리포액트의 기사와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같이 보면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윤홍 똑같이 만들어. 홍은 4% 빼. 이런 게 명태균 말 그대로 적용이 돼서 그대로 여론조사가 바뀌어서 홍준표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도둑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드라마틱하죠. 드라마틱하니까 밴드웨건 효과가 더 강해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윤석열이 초반에 분위기를 갖다 만들었고 또 P&L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이 50번 중에 48번을 이기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그냥 선거 조작을 만든 현행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탄핵이 아니라 당선 무효가 되는 당선 게 무효예요. 맞습니다. 네. 지금 체포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사정기관이라고 한다면 검찰이 지금 인지수사를 하고 바로 체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 몰리니까 검찰은 근데 그렇게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 대신에 뭘 합니까? 이화영에게 항소심 15년 구형하고 민주당 인사들을 계속 지금 지금 네. 예, 구속영장 치고 막 이러고 있어요. 민주당 인사들. 그렇게 그냥 이 거대한 파도를 지네들의 수사권, 기소권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에게 약점 잡힌 캐비넷에 들어가 있는 인간들 동원해가지고 제대로 그 폭로하고 있는 기자들 음해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관련이 없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게 너무 이제 속상하고 불안하고 네. 진짜 걱정되고 그래서 잠도 못 주무시겠다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매일매일이 정말 지옥 같고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그래도 정말 진실을 밝혀내려고 애쓰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 기자들이 지치지 않게 여러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생각을 오늘 좀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앞서가는 사람들은 그냥 희생되는 게 역사의 그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적어도 기억하신다면 이 정권 초기에 정말 그 몸만 사리고 뛰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더 탐사 그때 멤버들 물론 기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멤버들이 있습니다. 근데 취임식 물론 이후 일주일이 안 돼서 버지니아 술자리 보도했던 게 더 탐사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에 와서는 많은 언론들이 처음부터 다 함께했던 것처럼 보도하고 있죠. 저는 그것도 다행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정권 초기부터 용감하게 목소리를 냈던
그 언론사 기자들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년 넘게 악마화되고 있는 사이버불링의 피해를 입고 있는 언론사 꼭 기억해 주시고 또 그 언론사와 연대하면서 지금까지 함께 비 맞고 있는 김성수 TV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